네, 스포츠를 보는 눈을 키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희영 해설위원, 오는 거리만 따지면 최저임금 꼭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젯밤 사이에 펼쳐진 얘기부터 해볼 텐데 네. 17세 이하 아시안컵 결승전 숙명의 한일전이었고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일본에게 아쉽게 이제 0대3으로 패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명이 퇴장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도 거의 일본 편이라서 10대 12로 싸운 거나 다름이 없었던 참 어려웠던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전반전 43분에 고종현 선수가 수비수인데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받았고 그 이후에 바로 또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내줬어요. 사실 이 프리킥의 위치도 파울을 했던 자리보다 한 5m 정도 앞에서 찼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 정말 얘기가 다시 집중 좀 해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네, 사실은 그리고 파울 장면도 경고를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네, 또 경고까지 주는 상황이 됐고요. 그 뒤에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그 뒤에 이제 PK 장면에서도 PK를 당연히 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일본 골키퍼의 손에 우리나라 선수가 걸리면서 넘어졌는데 그거를 또 보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갔고요. 오히려 우리 감독에게 경고를 줬죠. 항의하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주심이 이제 패치3 태국 주심이었죠. 네, 예. 태국 주심인데 일본전을 이번 대회 6경기 중에 4경기를 주관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전담이에요. 네, 그리고 준결승전에 호주랑 일본이랑 했는데 그때도 이 주심이 주관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경고를 4장을 꺼냈는데 모두 호주 선수에게 줬다고 맞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태국을 우리가 꺾고 올라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태국은 월드컵에 못 나갑니다. 예. 4강전까지만 진출한 팀들이 그렇죠. 이제 다가오는 월드컵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막아선 셈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많이 보태지고 네, 있습니다. 뭐 또 인터넷에 떠도는 음모론 하나가 이제 울산현대에서 인종차별 한 그 발언 때문에 태국 선수였죠. 네, 복수를 한 거다라는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또 한일전 패배로 인해서 이제 연령명 대표팀에서 5연속 한일전 0대3으로 대패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그렇죠. 이거는 달랐어요. 이제 확실하게 주심의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많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이제 17살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에게 한일전의 무게감을 지우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부한 표현이지만 좋은 경험이 됐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물론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참 대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서 편파 판정 이후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자기 플레이를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플레이가 바로 코쿤캅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실시간 채팅으로 처음 보는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롯데자이언츠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창섭님이 남기셨습니다. 네, 저랑 같이 메이저리그 해설을 하고 있는 이창섭 기자인데 이제 롯데 팬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파이팅하면 아마 롯데 많이 질 텐데. 네. 그리고 순위가 안 좋을 때마다 더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롯데자이언츠 NC다이노스 얘기 말고요. 축구 얘기할 겁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훈련소 퇴소를 앞두고 있는데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팀인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불거졌다 지난주에 다뤘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윤곽은 더 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거의 99.999% 확정이 된 상황이죠.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히어리오고를 외쳤고요. 그렇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직까지는 훈련소 지금 23년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훈련소 퇴소만 하면은 100% 확정이 될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훈련소에서 발을 좀 둥둥 구르고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김민재 선수가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떴을 때 그렇게 놀랍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올 시즌 뭐 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충분히 노릴 만한 선수였고요. 뮌헨이 또 올 시즌에 수비수 2명 정도가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리카 헤르난데스와 벤자민 파바르가 지금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파메카노가 정말 엄청난 그렇죠. 이제 부진을 했어요. 그 영혼이 거의 가출한 듯한 그렇죠. 플레이를 맨체스터 시티전에 보여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비 보강이 절실했던 미넨이고요. 그러면서 현지 키커즈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합류하자마자 데르트와 이제 주전 센터백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을 고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유력해 보이는데 봤다면 어떤 거 봤을까요? 뭐 당연히 선수가 연봉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승 가능성도 확실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는 더 유력하긴 해요. 그럼요. 예.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11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고 있고 총 32번의 리그 우승 차지하면서 예. 분데스리가 최강팀이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6번이나 한 유럽 무대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명문팀이기 때문에 네. 우승 가능성을 보고 김민재 선수가 뮌헨을 택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뮌헨이 수비 보강을 할 필요가 있었고 앞서서 이제 이적설이 나왔던 맨유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보다는 지금 미드필더와 공격수 쪽을 보강하려고 예.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뮌헨과 김민재 선수가 서로의 이익이 잘 맞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유럽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공항에서 환승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아. 워낙 또 거리도 먼데다가 그렇죠. 환승 대기 시간도 있다 보면 이제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뮌헨은 다른가 보군요. 네, 뮌헨은 직항이 있습니다. 직항이 있군요. 그 점도 김민재 선수가 뮌헨을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예. 사실 바이에른 뮌헨을 포함해서 축구 팬들은 레바민이라고 부르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뮌헨. 그런데 뮌헨에 소속된 선수가 이전에 한국인이 있긴 있었어요. 네, 이제 정우영 선수, 자구영 선수라고 이제 네티즌들은 많이 자구영. 하는데, 예. 네, 1999년생의 정우영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잠시 2018년, 2019 시즌에 뛰면서 우승을 경험하는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이제 뭐 정우영 선수는 이제 잠시 뛰다가 나갔지만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주축으로 맞아요.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나폴리를 무려 30여 년 만에 우승을 시켰고 마라도나 시절 이후에 우승이 없었던 팀을 우승시켰고 말씀대로 유럽에서 최고의 또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1년 만에 세리아 R을 도장을 깨고 이제 분데스리가를 가는데 정우영 선수가 비록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즉시 전력감으로 영입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합류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정우영 선수는 당시에 이제 뮌헨에서 키워보려고 예. 데려간 유망주였고 지금 김민재 선수는 바이아웃 6천만 유로를 그대로 지불하고 데려간 정말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간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 유럽 무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김민재 선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주 되면은 이제 퇴소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또 파리 생제르맹으로 히얼 위고가 네. 유력이 아니라 이제 확정으로 뜨지 않을까? 네, 이강인 충분히 선수도 예상이 됩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지금 감독 선임 문제에서 약간의 이제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늦어지고 있는데 엘리케 감독이 아직까지 오피셜이 안 떴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감독이었던 갈티에 감독이 예.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아, 거기는 또 심하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위약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 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됐거든요. 예. 이제 에니케 감독이 공식으로 부임만 하면 이제 이강인 선수도 공식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늘 축구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떤 유럽 팀으로 이적할까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찾아오는 그런 기회는 아니고요. 그렇죠. 유독 이번 시즌 앞두고 그런 이적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적설 히얼 위고에서 확실하게 확정을 찍은 선수가 먼저 나왔어요. 맞습니다.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이제 브렌트포드에 입단한 김지수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 18살밖에 안 된 선수예요. 대단합니다. 예, 전에 저희가 다뤘던 U20 예. 청소년 대회 때 이제 4강 멤버로 활약을 했던 김지수 선수죠. 키가 190이 넘는 선수고 또 발도 빠르고 또 양발잡이라고 해요. 예. 그만큼 수비수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브렌트포드가 데려갔습니다. 브렌트포드가 그 팀의 로고 마스코트로 보니까 네. 벌 모양이 있던데 맞습니다. 여기 뭐 양봉을 주로 하는 곳입니까? 보통 왜냐면 브렌트포드는 어떤 팀 그리고 한솥밥 식구는 누구 이런 기사가 줄지어 딱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제가 그 로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되게 오래된 팀이에요. 나름 1899년에 창단한 팀이고요. 유구한 역사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상당히 김지 선수가 대도시에서 뛰면서 적응하기 쉬울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김지수 선수가 일단은 브렌트포드 B에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이면은 근데 2군을 말하는 겁니까? 2군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예. 브렌트포드가 이제 다른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21세 리그에 참가하는 21세 이하 팀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브렌트포드는 그 팀이 없어요. 이제 브렌트포드 B 팀이 예. 1군과 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네. 이제 1군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B에 위치를 하고 네. 다른 팀들과 이제 친선 경기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뭐 경험을 쌓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특히나 워크 퍼밋 같은 문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뛸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걸림돌이 늘 되는데. 네, 올 시즌부터 워크 퍼밋을 좀 완화를 시켰다고 해요. 예. 워크 퍼밋 예외 대상자 2명에서 4명 정도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김주 선수가 그 명단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파 센터팩으로 놓고 보면은 가장 어린 김지수 선수가 있고 그리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또 새로운 도전이 있고 있는 박지수 선수가 있고. 네, 박주 선수가 이번에 또 국가대표 뽑혀서 또 예. 김민재 선수를 대신해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박주 선수도 포르투갈에서 뛰고 있지만 다른 팀들의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빅리그에서 뛸 수 있는 박주 선수의 모습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예, 늘 우리나라 축구 말할 때 공격보다는 수비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든든한 센터백 자원을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 대표팀 일본에게 어제 아쉽게 패했으니까 좀 성인 무대에서는 확실하게 좀 서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메이저리그 소식 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이 선수 빼면요 메이저리까지만 부르는 거예요. 그를 포함시켜야 메이저리그가 됩니다. 네. LA 에인절스 오타니 쇼헤이 얘긴데요. 야 계속 새로운 기록 쓰고 있습니다. 네, 오타니가 처음에 투웨이 플레이어 한다고 할 때만 해도 우려가 참 많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 초반에는 그렇게 신드롬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혹자는 모타니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투수 잘하면 타자 못하고 타자 네. 못하면 투수 못하고 그랬는데 2021 시즌에 MVP를 수상한 이후로는 정말 오타니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올 시즌에는 2021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투타 모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성적을 소개시켜드리면 타자 오타니가 타율 3할 6리 메이저리그 8위고요. 예. 장타율 메이저리그 1위, 홈런 메이저리그 1위, 타점 메이저리그 1위입니다. 야. 그리고 투수 성적 소개시켜드리면 7승 3패의 평균 자책점 3.02, 탈삼진 127개인데 이게 메이저리그 3위고요. 피안타율이 1할 8푼,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지금 투수와 타자 모두 정말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타니예요. 투타 모두 선두권이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오타니의 성적을 좀 인상적인 걸 가져왔는데 6월에 15개 홈런 쳤거든요. 예. 이게 팀 역사상 월간 최다 홈런입니다. 6월에 15개요? 맞습니다. 그전 기록이 2021 시즌 6월에 오타니가 세웠던 예. 13개였거든요. 그 본인의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 두 자릿수 탈삼진 경기를 16경기를 만들었거든요. 예. 투수로서.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타자로서 64홈런 때리고 있습니다. 야, 이게 단일 팀원으로 합작해서도 쓰기 힘든 월 기록을 그렇죠. 지금 홈런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그러면서 성격은 안 좋겠죠? 근데 인성도 참 좋다라는 인성도 평을 좋아요? 많이 받고 있는 오타니죠. 이제 경기 전에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예, 저는 알겠습니다. 예.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관중석으로 파울이 강하게 날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관중들에게 조심하라고 예.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뭐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희영 동자 촉으로 계약 기간 얼마 남았어요? 올해 끝나고 이제 FA거든요. 어디로 갈 것 같아서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도 정말 초유의 관심사인데 네. 지금 현지에서는 LA 다저스가 올 시즌에 돈을 많이 안 썼습니다. 예. 오타니를 데려가기 위해서 장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현지에서 오타니에 대해서 연평균 6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돈이 많은 팀들이 노릴 텐데 지금 뉴욕 양키스, 뉴욕 매츠 그리고 다저스, 샌디에이고 정도가 오타니의 행선지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다저스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타니 본인도 이제 강한 팀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오타니가 추운 곳보다는 캘리포니아 쪽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 쪽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어요. 예, LA 에인절스에서 그런데 또 LA 다저스로 가는 게 어떤 그림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이영 동자의 촉이 제대로 발동하는지 보려면
다음 시즌까지 봐야겠군요. 일단 시즌이 끝나봐야 되겠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오타니가 아메리칸 리그 MVP 유력하거든요. 연봉이 얼마나 오를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타니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보여줄지 한계가 어디일지 궁금해집니다. 이영 해설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